이 사주팔자 세 가지의 특징이 뭐죠? 바로 노란색이 없다라는 거죠. 사주팔자의 초록, 빨간색, 노란색, 흰색, 까만색은 오행이라고 해서 각각 목화, 토, 금수, 나무, 불, 땅, 쇠, 물이라고 합니다. 노란색이라는 것은 토, 즉 땅을 의미하는데요. 땅이 사주팔자에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토의 기운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살아가시면서 평생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에 노란색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없는 오행이 평생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은 강하게 토의 기운이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거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사주팔자에 토가 언제 들어오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과 주의해야 될 것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세력 사이트에 내 생년월일 입력하면은 8가지 글자가 나오죠. 한자는 몰라도 됩니다. 밑에 보면은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수열이 나와요. 이 수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들의 나이라 볼 수 있어요. 여기 칸 중에 노란색에 해당하는 칸들이 있죠. 이때가 여러분들의 사주에 노란색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재물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연애운이 될 수도 있고 건강운이 될 수도 있고 취업운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봐 주시고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7, 그 다음에 37, 47, 57, 67 이렇게 각각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내가 7살 때부터 16살까지 그리고 37세부터 76세까지는 강하게 토의 기운이 들어온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위아래 모두 노란색, 즉 땅의 기운이 같이 들어올 때가 조금 더 강하게 발휘된다 볼 수 있고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만큼 강하지는 않다라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내 사주팔자에 없는 토라는 기운이 내 운으로 올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처럼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부터 나에게 없는 토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우선 건강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토라는 오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소화기 쪽, 위, 당뇨, 피부, 암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가족력 중에서 당뇨, 암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고 이 시기 동안도 건강관리를 챙겨주셔야 된다 볼 수도 있고요. 또한 토 오행은 돈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겨둔 재산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단순히 가족분들한테 유산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20대 초반보다는 20대 후반이나 30대 내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시기에 이런 운이 들어올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임상으로 봤을 때는 토라는 기운이 운으로 들어갔을 때 재물로 잘 치환해서 쓰는 사주 구조는 정해져 있더라. 제가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더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대운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위칸에 노란색으로 올 수도 있고 밑칸에 노란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에 칸을 천간운이라고 하고요. 밑에 칸을 지지운이라고 해요. 천간과 지지에 해당하는 글자가 운으로 온다라는 뜻이라서 구분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는데 토 오행은 각 글자마다 다른 경향성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간 무토. 무토가 운으로 들어올 때는 보편적으로 지리적 변화, 이동, 해외 유학 혹은 해외 이민 등등 변화나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주팔자의 무토가 일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토운이 들어올 때 비교적 넓은 거리로 이동을 하시거나 잦은 해외 출장을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무대가 국내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토가 운으로 들어올 때는 국내에 한정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 반대로 이동이나 변화 같은 것을 지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곳을 유지하려고 하는 안정성 변화를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진술충미 같은 경우에는 건강, 소화기계통, 위, 당뇨, 암, 피부 이쪽과 관련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예상치 못한 돈이 좀 굴러올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 특히 사업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때의 돈의 출입이 클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아무래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단순히 재물운이 들어왔다 해서 로또 당첨을 바란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더 불릴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는 게 재물운에 맞는 활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주변 지인들의 생사여탈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주변 지인이 갑자기 다치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불미스러운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토는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글자고 운으로 올 때도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지 예상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미리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편적으로 토라는 기운이 인생에 들어올 때 어떤 경향성이 발현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책을 읽거나 명상 혹은 사색을 하면서 사고적인 부분에서 딥해지거나 인사이트를 쌓는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펼쳐질 수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멈춤,
분당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혹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 나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주팔자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주팔자에 토가 오는 것만으로도 속이 깊어지는 시간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적일 수 있고 고요할 수 있고 나 혼자 명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토라는 글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내가 죽지 않을 때까지 힘든 시간이 펼쳐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주팔자에 토가 대운으로 왔을 때 숨만 딱 붙어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10대였어요. 나이랑 무관하게 빡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라 볼 수 있는데, 저도 이런 시기를 다 겪고 나니까 이때 내가 경험했던 혹은 이때 깨달았던 인생에 대한 태도, 근성들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듦을 동반한, 고통을 동반한 성장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내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마인드로 잘 견뎌서 빛이 날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거나 나쁘거나 극단적으로 풀릴 수 있어요. 좋게 풀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재물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에 해당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도 돈과 관련된 오행이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 땅이라는 개념, 또 건물이라는 개념에서 토라는 오행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상가나 건물 혹은 뭐 아파트, 집 같은 걸로 자산을 붕 띄우신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부동산이 절대 권력 같은 자산일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오랜 시간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은 이 토 기운이 들어올 때 부동산으로 많이 불리신 분들이 있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동산 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사실 투자도 미리 알아둬야 잘할 수 있더라고요. 나와 연관이 닿을 수 있는 여러 재테크 중에서도 부동산 공부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이 토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경향성으로 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까 기토 말씀드릴 때 안정성, 뭔가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하지도 않고 난 지금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꾸준히 잘 해나갈래 라고 해서 평화롭게 잘 지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 필요에 맞게 활용해 봐야지 하는 마인드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주팔자에 토가 없는 사람들의 성격,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즉각성입니다. 사주팔자의 토는 굼뜬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토가 많은 분들은 생각이 조금 많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변화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주팔자에 토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변화에 늘 민감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토가 없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고요. 토에 반대되는 개념이 인신사회거든요. 인신사회를 생지라고 합니다. 즉 역마라고 해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토도 없는데 인신사회가 1개 혹은 2개 이상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작합니다. 마음먹으면 바로 해야 되고 이뤄내려고 하는 마음은 커요. 근데 끝까지 가져가는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 작심삼일 혹은 시작만 자주 하고 결실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객관을 해주셔서 조금 더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투명함입니다. 사주팔자에 토가 많은 분들은 내 마음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의견을 잘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토가 없다라는 건 표정 관리 혹은 내 마음이, 내 본심 같은 게 의도와는 다르게 그대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타인들이 눈치를 많이 챕니다. 토라는 게 나의 감정과 마음을 감싸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는 포커페이스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투명하네, 자기 감정 잘 못 속이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의 토라는 것은 적당히 있으면 어느 정도의 무게감, 진중한 느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가 가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사주팔자의 토가 아예 없다라는 것은 너무 내가 다 보인다 혹은 타인들이 나를 판단할 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오해하고 호도할 수 있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재질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이건 장점으로 작용되는데, 물론 토가 비겁인 사람 혹은 화일간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가 사주팔자에 많을 때는 오히려 잘 될 수 있는데, 토는 유지하는 힘이라 그랬지 새로운 것을 내 의지로 시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토가 아예 없는 거는 스스로 변화를 잘 이끌어내려고 하고 판단이 섰으면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외연의 확장, 넓혀가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데 내실 있게 잘 챙겨주는 것과는 조금 별개라 볼 수 있거든요. 외연의 확장만 노릴 경우에는 삶의 스펙트럼과 고저가 클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해당한다면은 요건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간에 따라서 사주팔자에 토가 없을 때 어떤 사주의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일간이 초록색, 목일간에 토가 없는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일간에게 토는 재성을 의미하잖아요. 토라는 것도 돈 자체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땅 같은 것을 의미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토운이 들어올 때는 부동산 공부만큼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기회가 올 때 돈을 스스로 불릴 수 있으니까 꼭 이 득실 관계를 따져가면서 내가 할 것 안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좋아요. 이 목이라는 일간이 아무래도 순수한 마음, 뭔가를 빨리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뭘 얻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사주팔자에 토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성이 없거나 내가 좋으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내가 얻는 득실에 대한 지혜를 가져가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도나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라는 것 자체도 결말, 결실, 뭔가를 완성하는 것과 하는 될 수 있는데 특히 다른 일간보다도 이 목이라는 것이 시작이라는 키워드 있다 보니까 너무 시작에 힘이 실려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거는 많은데 성과가 없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면 반드시 시장 조사,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되고 조사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성과를 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걸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내 운도 중요하고 내 사주팔자에 어떤 기운이 있는지 그 기운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직감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정말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는데 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면 된다라는 이게 사주팔자에 토가 없을 때는 많이 고려해 보셔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토 기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일을 할 때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것, 어느 정도 실속을 챙길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경향성이 평소에는 없는데 운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조금 신중해질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일의 앞뒤를 따져보고 그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판단이 자연스럽게 되는 시기가 토운이 들어올 때라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토운이 들어왔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면은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을 습관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특히 목일간에게는 이 토라는 게 돈을 의미하잖아요. 이 시기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 혹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돈을 조금 벌어 가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돈 버는 방법론을 익혀주시는 것을 최대한 요청드리고 있거든요. 재물로 해당한다고 해서 유산을 받거나 혹은 뭐 로또를 당첨돼가지고 돈이 굴러온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물을 내가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고, 방법론적으로 내가 충분히 풍부하게 알고 있다면 쉽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 라 볼 수도 있으니까요.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화일간이 토가 없는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화일간에게는 토라는 게 식신상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내가 안의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기운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이스한 매너나 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발현될 수 있다. 너무 1차원적이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혹은 커뮤니케이션에선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소에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언어 습관 같은 것들을 재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고, 내가 아는 내용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내가 너무 과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성도 강할 수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주목을 받아야 한다라는 경향성이 좀 강하거든요. 정화는 반대로 공감받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좀 강해요. 요거를 적절하게 정도를 조정해 주는 것이 토기운, 이 식상의 역할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정해 보인다라 볼 수도 있어요. 토라는 게 안정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정감이 없다, 특히 감정적으로 타인에게 잘 익힌다 라고 한다면은 가벼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유치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공산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나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일간 자체가 예술성을 의미하고 타인의 시선을 휘어잡는 개성이 있는데, 나는 예뻐, 나는 이만큼 잘해, 능력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에서 투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사실은 잘해야 되잖아요. 적당한 매너가 있고 적당한 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 힌트를 얻어서 나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거는 매우 좋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 공부나 레이아웃 같은 것들, 기본적인 미감이 좀 갖춰져 있다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토 기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일 혹은 취미생활 같은 것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하나 해두면 좋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토라는 거는 고정적으로 혹은 적당하게 내가 정해져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운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나를 쓸 수 있는, 나를 소모할 수 있는 자기 개발 관련한 부분에서 힘을 써주면 좋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강제성을 스스로 부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토운이 들어올 때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제한 같은 것들이 많이 오게 돼요. 이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던져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잘하는 것을 발견했으면 거기를 조금 더 깊게 파일 수도 있고요. 업무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화일간에게는 토운이 들어올 때 고난과 고통보다는 자기 성장이 많이 될 수 있다. 물론 고난, 내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같은 거든 쌓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기를 내가 잘 보내고 나면 오히려 좋은 성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요. 톤이 들어올 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일간이 토가 없는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일간에게 토는 인성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 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인성과 결부시킬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 토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 인사이트와 생각, 이 두 가지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사주팔째 금일간을 타고나신 분들은 예리함과 객관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목화토금수 5가지 오행 중에는 가장 혼자서 살기 최적화되는 오행이라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능력도 있고 잘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또 성격 자체도 깔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적으로는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내 앞돌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 예리함, 예민함, 신경성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고 남들은 쉽게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것들도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즉 안정적인 생각, 심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게 토오행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운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많이 요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성 관련된 질환들,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낮을 수 있다라 볼 수 있고, 너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본인만의 루틴과 방법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일간에게는 토라는 거는 말을 하더라도 살짝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좀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말을 한번 하더라도 굉장히 날카롭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성이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선천적으로 이유 없이 잘 받는 것보다도 잘 받기 위해서 남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하는지 이해나 공감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인성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감성과 관련된 이 인성이라는 게 없고 현실적으로 내가 잘 내 걸 꾸려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완벽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인감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타심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남을 먼저 이해하려는 것, 뭐 예를 들면 MBTI에 T 혹은 J 같은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나랑 좀 생각이 많이 다르고 기준이 좀 다른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사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고요. 내 사주팔자에 상대적으로 약한 기운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반면교사 삼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다라 볼 수 있고요. 사고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전념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운이 들어올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종교 활동 혹은 철학, 사주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사주에 금과 목이 많은 경우에는 인성을 통해서 지식 차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혹은 이때 전통적인 사업 형태가 아니라 트렌드에 부합해서 돈이 많이 되는 사업, 현금 흐름이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내 생각, 내 규칙, 내 기준이 강해진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본인만의 생각도 강하고 뜻도 강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적으로라도 균형감을 갖춰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 일간에 토가 없는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의 장점 중 하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추구한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거나 그 삶이 매력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도 어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경험성보다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뭘 해야 행복한지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행위들이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과한 경우에는 한량처럼 돈을 벌거나 내가 견디며 해야 하는 일들, 사회성 같은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놀기만 하고 술만 먹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흔히 말해서 수가 너무 흐른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응당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챙기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잡아준 역할을 토가 합니다. 그래서 수일간 분들 중에서 특히 토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나이에 맞는 행위, 내 신분에 맞는 노력, 나에게 주어지는 기대 역할 같은 것들을 잘 해내고자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잘 되면 사회 무대나 활동 같은 것들을 내가 잘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능력은 있으나 이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이나 무대 혹은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객관하게 주시고, 톤이 들어올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개운법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욕구를 스스로 제압할 수 있는 혹은 제압이 되는 환경이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고난으로 느낄 수 있으나 이 시기를 잘 견뎌낸 이후에는 한 단계 인생의 레벨업 한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지 못했던 책임감, 책무를 다하게 되고 타인이 어떻게 하는지 비로소 눈에 들어와요. 내가 나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혹은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하려고 하는 시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 나를 많이 쓰는 시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된다라 볼 수 있죠.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그냥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누구나 나를 갈아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수일간에게는 토가 들어올 때 본인의 활용이나 능력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라는 키워드, 나라는 브랜딩을 가져갔을 때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질 것이냐를 많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경험했던 경험치들이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시기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운이 지나가고 나면 보통은 공부를 하거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단계가 펼쳐진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자기 절제, 내게 꼭 필요한 교훈들을 스스로 얻게 되는 만큼 자기 불평, 원망보다는 좋게 스스로 감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토가 없는 사주팔자의 개운법은 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운이 내 나이 몇 살에 오는지를 꼭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토오행의 경우에는 변화 변동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내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 사주를 통해서 잘 산다라는 것은 내 주변인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연락을 못 드리는 사람들, 내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도 잘 챙겨줄 수 있고 토운이 언제 오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토는 딜링하는 시기입니다. 깊이 파는 시기예요. 외연의 확장보다는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고 연계하기 위한 밑작업 혹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의 빈틈은 없는지 내실을 점검해주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공부와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게 토기도 하거든요. 내가 정직한 노력을 들이는 시기,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내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다 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들, 사건 같은 것들을 한번 다시 복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 혹은 변화 같은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활용해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고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충분히 숙고하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해야지 라는 것보다 데이터와 나의 경험치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까지 미리 따져보는 습관을 꼭 가져주시면 좋고요. 네 번째로 내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토가 과해도 토가 없어도 문제인 게 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냐거든요. 내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를 한번 설정해 주시고 이 정도면 난 좋은 사람이지 보다는 치밀하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설정해 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의도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나이브하게 내가 상대방한테 다가갈 수 있다. 이미지 꼭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인만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셔서 인생의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나무의 잎은 흔들릴지언정 뿌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나 스스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토라는 게 고난을 의미하지만 그 사람의 단단함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자기 점검해 주시고 스스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사주팔자에 토가 없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촬영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는데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1차 클래스, 2차 클래스, 셀프 리딩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 모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사주 메인을 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